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츠 31기 팀 두코딩, 두코의 발표를 맡은 김설아입니다. 파이널 프로젝트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색과 정보 및 리뷰를 제공하는 건식이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간단한 팀원 소개와 프로젝트 기획 배경과 핵심 기능 소개, 기능 시연을 통한 상세 페이지 소개와 스택, 예상 질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 진수연님, 김정훈님, 발표를 맡은 제가 프론트엔드를 담당했고 허도영님께서 백엔드 포지션을 맡아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건강기능식품을 얼마나 챙겨 드시나요?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를 줄인 건식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가는 추세와 다르게 건강기능식품을 대표하는 대형 웹사이트가 특별히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식품별 상세한 API도 제공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로 사용자가 원하는 식품 정보만을 검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제품 이미지나 실사용자의 리뷰가 없어 사용성, 접근성이 다소 낮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식이는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API를 이용하여 제품명, 회사명, 원재료명 등 다양한 검색어로 식품을 검색할 수 있고 식품의 성분,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식품 이미지와 함께 해당 식품과 잘 맞거나 맞지 않는 성분 공합도 제공하며 각 식품마다 사용자의 리뷰를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사용성을 높인 웹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각각의 페이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페이지에서 건식이 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핵심 기능들을 소개하고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관심사, 대표 키워드를 통해 검색 페이지로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며 리뷰에 대한 소개도 함께해서 검색과 식품 정보, 식품 리뷰라는 건식의 세 가지 대표 기능을 소개하고 강조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검색 아이콘 또는 키워드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 페이지로 진입하면 전체 식품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인풋 창을 통해 제품명, 회사명뿐 아닌 성분명 등의 자유로운 검색어를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추천 키워드, 카테고리를 배치하여 해당 식품 목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기본 조회순 외에 리뷰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했고 무한 스크롤과 로딩 스켈레톤을 구현해서 많은 식품 목록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관심 가는 식품을 북마크할 수 있지만 북마크는 회원 기능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가 북마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안내 모달이 뜨고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모달로 유도하였습니다. 로그인한 상태라면 북마크 아이콘을 클릭해 관심 가는 식품을 마이 페이지로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검색 페이지의 식품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식품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이 상세 페이지에서는 식품안전나라 API에서 제공하는 식품명, 식품 설명, 유통기한, 식품 형태,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식품을 살펴보는 데 꼭 필요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식품 이미지를 추가하고 해당 식품의 주요 성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잘 맞는 또는 잘 맞지 않는 성분을 아이콘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식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검색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로그인한 회원은 식품을 북마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명 옆에 카카오톡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식품의 링크 페이지를 개인 카카오톡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웹, 어디서나 또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관심 식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식품 상세 페이지 내에는 해당 식품에 대한 리뷰 목록을 볼 수 있는데요. 리뷰 목록은 유저가 작성한 섭취 기간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고 최신순, 리뷰순 정렬로 간편히 볼 수 있습니다. 리뷰 목록에도 무한 스크롤을 구현했고 페이지 하단에 리뷰 작성 버튼을 고정 배치하여 활발한 리뷰 작성을 유도했습니다. 리뷰 작성 모달에서는 리뷰 별점, 섭취 기간, 리뷰 내용과 사진을 최대 4장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리뷰에는 좋아요 기능을 추가하여 도움이 된 리뷰에 좋아요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원 서비스입니다. 검색 페이지 시연에서 보셨듯이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언제든지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모달로 진입할 수 있고 회원이 아닌 유저가 북마크나 리뷰 작성 등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로그인 회원가입 모달을 안내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모달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전환하기 쉽도록 했으며
유효성 검사를 통과해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인증 메일을 발송했다는 안내 모달이 나옵니다. 인증 메일은 가입한 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혹 회원가입 직후에 인증 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잊었더라도 마이페이지 내 인증 메일 재발송 버튼을 통해 유저는 추후에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발송된 메일 링크를 클릭하면 건식이 사이트로 연결되고 로그인을 진행해서 마이페이지를 확인하면 인증된 유저에게만 인증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현재는 이메일 인증을 한 유저만 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없지만 추후 리팩토링을 한다면 인증된 유저에게만 리뷰의 아이콘을 표시하여 리뷰에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셜 로그인은 구글과 카카오톡 모두 구현했고 로그인과 회원가입 모달에 아이콘으로 배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유저가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일의 링크를 클릭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페이지로 진입하고 비밀번호 유효성 검사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며 로그인 모달이 자동으로 켜지게 해서 바로 로그인을 재시도하여 비밀번호가 잘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한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북마크한 식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능식품 탭과 내가 쓴 리뷰를 모아볼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북마크한 식품을 눌러 해당 식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고 북마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리뷰 역시 제품명 클릭 시 해당 식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며 리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식품 상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각 리뷰에는 좋아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 내 회원 정보 수정 기능입니다. 프로필 내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회원 정보 수정 모달이 뜨고 프로필 사진, 닉네임, 비밀번호 각각 또는 동시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단 회원 탈퇴 버튼을 통해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회원 탈퇴 시 서버 내 해당 유저의 정보와 북마크, 리뷰 등 모든 기록이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처음 이동할 때나 리뷰 작성 버튼을 눌렀을 때 등 서버 응답 시 로딩 인디케이터로 시각적 피드백을 주었고 검색 페이지, 식품 상세 페이지, 마이 페이지 등 무한 스크롤이 적용된 곳에는 로딩 인디케이터나 스켈레톤을 배치하여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주고자 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거나 식품 이미지가 없을 때, 아직 작성된 리뷰가 없는 등 데이터가 없을 때는 아이콘과 메시지로 피드백을 주었으며 경로가 없는 페이지로의 접근이나 인터넷 서버 연결 오류 시에도 안내 모달과 페이지를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이트 내 모든 페이지와 모달은 반응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최소 375픽셀의 모바일 사이즈부터 중간 단위인 태블릿, 데스크탑, 그 이상의 큰 화면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에 사용한 스택 소개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컴포넌트 단위 작성과 UI 렌더링을 위해 리액트 훅스를 사용하였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리액트 라우터, 전역 상태를 위한 리덕스, CSS 스타일의 재사용성, 간결성에 용이한 사스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악시오스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정적 파일 제공과 역방향 프록시로 엔진엑스 웹서버를 사용했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익스프레스로 구현하고 PM2를 통해 실행하게 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MySQL과 SQLize, 레디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인증 방식의 JWT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메일 전송을 위한 노드 메일러, 이미지 처리 및 저장의 샵과 AWS SDK, 암호화 처리의 크립토를 사용했고 API 테스트를 위해 슈퍼테스트/제스트를 데이터 크롤링과 처리에 파이썬을 이용했습니다. 배포에서는 도메인 관리에 ROT 53을 이용했고 RDS와 엘라스틱 캐시를 DB로 이용하고 서버는 오토 스케일링과 미리 만들어둔 AMI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S3를 유저 프로필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제공하게 했습니다. CI/CD는 젠킨스를 통해 빌드를 한 후 테스트 서버에 배포를 하고 AWS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배포할 때는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이 스스로 던져본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품 이미지랑 실제 식품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던데 알고 있나요? 네, 기획 단계에서부터 크롤링을 통해 식품 이미지를 각 식품과 매치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3만 건이 넘는 식품 전체를 일일이 검수하기에는 프로젝트 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 리팩토링을 한다면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각 식품 상세 페이지 내 신고 버튼이나 아이콘 등을 배치해서 이미지가 맞지 않는 식품을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가 검수하는 방향으로 수정해보고 싶습니다. 3만 건이나 되는 식품들을 어떻게 검색 페이지와 상세 식품 페이지로 연결했나요? 이는 중첩 라우팅을 통해 구현했는데요. 검색 페이지 검색 결과 목록의 각 식품은 서버에서 받아온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가 해당 식품을 클릭하면 아이디가 리액트의 프롭스로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되고 서버의 식품 상세 페이지 요청을 보낼 때 그 아이디를 URL 파라미터로 포함시켜서 서버 내 해당 식품의 정보를 받아오고 해당 식품의 상세 페이지로 라우팅됩니다. 리덕스와 사스를 사용한 이유가 뭔가요? 리액트의 훅스인 유즈스테이트만으로도 상태 관리를 할 수 있었지만 전역에서 필요한 상태와 프롭스 드릴링이 많이 되는 상태는 리덕스로 관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링 방법 중 사스를 사용한 이유는 보편적이기도 하고 변수 함수의 재활용이 편리하며 네스팅으로 코드 작성에 용이하여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네, 조금 더 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추천 카테고리를 확장하거나 자동 검색어 기능을 추가하고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 올바른 이미지 신고를 받는 기능, 게시판 운영, 관리자 계정 등을 만들어 보고 싶고 이메일이 인증된 유저의 리뷰에 인증 아이콘을 표시하는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판매량 데이터 연동을 통한 랭킹 제공 페이지 등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은 항목들은 저희 GitHub 위키 페이지 Requirements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